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그리고 신 박사님. 체인지 그라운드 엄청난 팬으로 항상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을 열심히 읽게 된 것도 빡독을 따라하던 것이 계기가 되었고 요즘 많이 게을러졌지만 여전히 책 읽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저는 이제 킹콩이라고 부르는데 킹콩이 많은 훌륭한 일을 했지만 했던 것 중에 제일 멋있는 게 빡독인 것 같다고. 우리는 그래서 고약가님은 저는 이제 빡독에 진짜 애정이 많고 그다음에 이거를 후원해 주시고 지금도 계속 열심히 이제 메인으로 이 주간이라 그래. 우리가 주간이고 이제 후원사고 대교가 하는 프로젝트예요. 저희는 이걸 기획을 해준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걸 꾸준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대교도 저는 진짜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지네요. 예. 저는 37살 미혼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장을 새로 들어가게 되었고 연봉도 나쁘지 않고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도 좋은 외국계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입사를 하면서 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름 새벽에 일어나 독서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시간을 열심히 쓰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편인데 요즘 저는 엉망진창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었고 업무 환경과 특성상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황에 가치를 더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일을 하는 척하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팀에 도움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찾아 했지만 온라인 회의나 동영상 강의로 업무를 배우고 이메일로만 문의하는 것에 점점 의욕을 잃어갑니다. 동영상만 보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는 아예 보지 않게 되었고 제대로 일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거리를 찾아 가져가면 업무가 늘어나는 부담이 되는 기존 직원들의 불평도 저를 더 어렵게만 합니다. 책상에는 개인 시간, 처음에는 개인 시간이 늘어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직접 책상에 앉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제 개인 시간에도 그것이 전염병처럼 태도가 옮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네요. 집중력이 요즘 10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저만의 습관과 루틴이 명확하다고 느꼈는데 새로운 회사 생활에 이렇게 무너지게 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래되셨네 벌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 고객 만나기가 더 자신감도 없고 두려워집니다. 이제는 이 일하기가 싫고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미루게 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하자, 금방 하잖아,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저를 다독이고 해봐도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정말 일이 싫어졌습니다. 스스로 엄청 작아지고 자신감도 없다 보니 회사 사람들에게 무능력하게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다시 이력서를 쓰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사실 이직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업은 다시 못하겠다는 싶은 상태에서 들어온 회사인데 또 한 번 겪고 나니 완전 내부 행정직만 찾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버티고 버텨야 하는데 버티는 이 시간도 저는 함부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할 일을 냉장고에 적어 붙여보아도 메모장에 써두어도 일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더 게으르게 하네요. 월급 때문에 우선 다니고 있지만 이직 전에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나쁜 두려움이 저를 더 무기력으로 몰아넣는 것 같아서요. 직장생활 10년 만에 정말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요. 저 빼고 다른 팀원들이나 직원분들은 다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루저가 된 기분입니다. 저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기분 탓에 다니기 더 힘겨워졌습니다. 어쩌죠? 정신 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고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땡땡 드림.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재택근무라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아는 친구한테 우리 그 참여도 열심히 하시는 그 졸꾸러기 친구한테 이 친구도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이직을 했는데 그 되게 포춘 500에 들어가는 큰 대기업을 이직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져서 미국에서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마다 뭘 했는지 적어내야 된대요. 재택근무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터프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못 버티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선진국이라는 게 저는 선진국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요번에 코로나를 터지면서 이 공동체 의식은 뭐 영국, 뭐 미국 이런 데 다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환상이 많이 깨졌지. 예, 수준이 낮구나. 우리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4대주의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모이지 말고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 경우가 태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거 다 세계로 퍼뜨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공동체 의식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빠지지 않는데 걔들이 생각보다 자유의 의미를 잘 예.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랄까 남용하고 있고 악용하고 있는 그렇지. 거죠. 개인주의를 자유를 잘 모르고 있었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사일성 동물이라서 시스템 안에서의 개인주의인데 이 시스템 밖에서 개인주의를 주장하니까 터무니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선진국 뭐 영국, 독일, 미국 이런 데 저는 이제 또 뭐 박사할 때도 이제 포닥으로 뭐 캠브리지에서 박사했던 친구도 이런 사람 오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직업 윤리 의식이 진짜 겁나 높아요. 이게 선진국 시민이구나 해서 안 시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회사는 뭐 점심에 거하게 점심 때리고 그런 거 잘 없어요. 다 왜냐면 빨리 일 마치고 퇴근하려고 그냥 샌드위치 먹는 경우가 그다음에 책 읽어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빨리 샌드위치 먹고 그냥 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또 건강에도 안 좋고 생산성에도 안 좋다는 논문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예요. 이 조직 문화가 되게 보수적이고 그냥 뭐랄까 시간 베이스 어떤 퍼포먼스 베이스 중심이 아니라 그냥 투입 그러니까 뭐랄까 투입도 아니야. 회사에 내가 가만히 책상 안에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거를 성과라고 우기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에서 재택근무에서 누가 보지 않는 환경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면 이 재택근무를 싫다고 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은. 그다음에 회사들도 잘못된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치. 재택근무를 뭐 심지어 이거는 삼성 얘기예요. 삼성은 또 부서마다 다르고 사업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보편적으로 다 해당될 수 없다고 이제 말해야겠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집이 배경으로 안 나오면은 문제가 된다고 그걸 규칙으로 만들었대요. 이런 미친 규칙은 왜 만든 거야? 이런 미친 규칙은 왜 만든 거지? 바본가?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한 그러니까 20% 납득되는 건 뭐냐면은 나가지 말아라. 이게 재택근무가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는 의미에서 그냥 뭐랄까 재택근무를 하는 건데 모이면 안 되니까 그걸 또 나가면은 확산에 일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나가지 말아라. 이게 개인이랑 조직 둘 다 준비가 안 된 케이스가 많은 거겠지.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뭐 재택근무를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최적화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 임직원이 모두 다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해도 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발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이 아닌 거야. 하물며 원래 그런 생각도 안 했다가 뜬금포로 갑자기 재택근무를 했어. 그러면 조직이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당연히 개인도 준비가 안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분도 막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아닌 게 뭐냐면은 이게 준비 안 된 사람이 아까 왜냐면 마지막 문장부터 한번 말씀드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이 확인해 본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재택근무를 어쩔 수 없이 타의적으로 한 데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본인이 좀 만들어 나가면 돼요. 환경 설정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삼성 얘기만 해도 뭐 그 취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확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뭔가 이렇게 확립시키기 위해서 집안에서만 회의를 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래요. 놀까봐.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직원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도 준비가 안 됐고 조직도 준비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은 좀 뭐랄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 일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기존 직장은 안 말해주셨는데 스타트업은 되게 자유롭거든요. 근데 이 자유로운 거는 또 이것도 똑같아. 코로나랑 거의 비슷해.
우리나라 많은 직장인들은 이 자유로운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자유는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독이 됩니다. 그냥 그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기말고사만 끝나면 뭐 해야지? 중간고사만 뭐 끝나면 뭐 해야지? 그리고 딱 그러고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럼 그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흐지부지 가게 되고 나는 분명히 뭔가 운동하려고 그러고 뭐 여행 가려고 그러고 뭐 돈 모으려고 그러고 독서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본능이 가는 거 게임하게 되고 TV 시청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저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지만 과거 20, 30대 그랬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그거를 지금 이분은 지금 재택근무에다가 스타트업까지 가게 된 거예요. 체계가 없는. 그냥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분이 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메타인지를 저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하게 잘 되는 상황이 아니다. 잘 되는 게 더 쉽지가 않긴 하지,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업무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정해진 거를 딱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이렇게 뭔가 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 자체도 그래. 만약에 업무가 코딩을 짜갖고 뭐 몇 줄 짜갖고 완성형 모델을 한 달까지 갖고 그럼 이런 일이 안 발생하거든요. 발생할 수가 없죠. 딱 이거 뭐 할 게 딱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분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연을 설명해드리면서 보면은 재택에 스타트업에 업무까지 겹쳐서 그냥 힘든 상황,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사회적 기준에서 악선 이런 힘든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일을 좀 뭐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이렇게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하나하나씩 다 구체적으로 잘라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재택근무는 만약 이러면은 절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공유 오피스로 돈 내고 가시던가. 그렇지. 아니면은 뭐 구립도서관 같은데 그 가면은 키보드만 칠 수 있는데 요즘에 많거든요. 그런데 가시던가. 아니면은 일반 일반 카페는 진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되거든요. 한 잔 먹고. 근데 프랜차이즈 카페는 여러분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좀 가서 오래 계셔도 돼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집안에 있으시니까 집을 떠나라. 그러면 변화가 올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트업이 계시니까 그거예요. 저는 근데 두 가지 여기서 좀 구체적인 솔루션을 말씀드려볼게요. 스타트업이니까 뭐 리더랑 소통도 편해야 되고 그거 소통 안 편하면 스타트업 아닌 거거든요. 일단은 소통을 많이 해봐야 돼요. 뭐 아까 뭐 짐이 된다 뭐 이런 말을 써주셨는데 소통을 많이 돼서 내 문제 되는 것도 피드백도 받고 그게 스타트업의 힘이에요. 대기업은 오히려 그런 게 잘 안 되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것도 했는데 안 돼. 그럼 저는 솔직히 이직도 맞다고 봐요. 왜냐면 스타트업에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떻죠? 그럼 또 스타트업으로 가면 돼요. 왜냐면 스타트업에서는 뭐랄까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심층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능력을 봐서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더 맞는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원래 하시던 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업을 찾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를 그러니까 뭐랄까 정해진 성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성과를 더하는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분이 앞으로 이런 업으로 가시고 계시면은 이걸 안 해보신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스타트업이 그래도 좀 환경이 좋으면은 그냥 꾹 참고 이거를 2, 3년 하면서 여기서 그 성과를 못 낼지언정 성과를 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짜 딱 구조를 짜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패를 하도 여기서 해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왜냐면 이런 업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는 얼마가 벌릴지도 모르고 이게 하다 보면은 리소스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 인생에 되게 큰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또 팁을 좀 드리면 이분이 보면은 나름 새벽에 일어나 독서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시간 열심히 쓰는 것이 습관을 자리 잡았는데 요즘은 엉망진창이잖아. 그러면은 보니까 이분이 시간을 잘 지냈던 루틴이 있었네. 그러면
그 루틴에 하나씩만 먼저 잡아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새벽 독서, 운동, 취미생활 4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면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혹시 뭐 새벽에 일어나는 거를 한번 다시 잡아본달지, 아니면 지금 운동하는 걸 잡아본달지 해서 본인이 좀 만족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했던 그 루틴에 하나 정도를 다시 회복시키시면 그게 핵심 습관이나 도미노처럼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이렇게 얼추 딱 보면은 사이즈 나오거든요.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저랑 고약가님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나는 분명히 좀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데 뭐가 이렇게 꼬인 걸까가, 이게 은근히 복리로 3개가 쌓인 거예요. 재택근무, 스타트업, 그다음에 맡은 업무.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주변 환경이 그게 운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 탓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쪼개갖고 하나씩 잘못된 노드를 제거해 나가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아까 현실적 조언이에요. 스타트업 씬에 계시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이직하는 게 맞지 않나. 조금 더 내가 업무를, 내 역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왜냐면 그러면 회사도 좋을 거고, 그게.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살다 보면 이게 뭐 불운이라는 게 무슨 사고가 나고 해고당하고 사기당하고 이런 건데, 이런 뭐랄까 가랑비에 옷 젖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런 또 사례도 있고, 또 사연 주신 분도 잘 또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루저 절대 아니고, 네. 루저를 말 자체가 저 싫어합니다. 굳이 그거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상황을 더 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은 또 여기까지고, 또 고약가님이랑 저는 다음에도 알찬 사연 상담을 갖고 아니면 또 성장 사연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